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님보다 살아있는 저와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안 갔다고 집을 빼앗겠다뇨.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애기 생각은 안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가 뭘 잘못했냐고? 내 남편, 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하고 만삭 여행을 간 그 순간부터 넌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40년을 함께한 내 남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 생각했어? 애기, 여행이 더 중요한 주제에 어디다 대고 핑계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저희는 지금 당장 살 곳이 없다고요. 이러시면 앞으로 손주도 못 보실 거예요. 손주, 네가 괌에서 신나게 놀 때는 손주 생각 안 했니? 내 남편 무시하고 이제 와서 손주로 협박해. 이제 막 나가는구나. 됐고 집은 팔 거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은주입니다.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과 그 후에 찾아온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장례 준비에 대해 연락했더니 며느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장례식에 못 올 것 같다고 하네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남편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못한다는 건지. 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장례식장을 가는 건 좀 그렇대요. 임신이라.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임신한 여성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때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행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됐습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어머니, 저도 죄송하긴 한데 취소도 안 되고 비용도 비용인지라 죄송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 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만삭 여행이 더 중요하다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몸이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아껴왔는지, 제 딸이라 생각하고 챙겨주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침내 가족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땐 정말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살이 힘들까봐 늘 배려해주고 친정 부모님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의 장례식보다 만삭 여행이 더 중요하다니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까지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인 며느리의 자리는 비어 있었죠.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며느리는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임신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임신이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여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남편의 명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제 조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아. 조카는 핸드폰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SNS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슬픔 같은 건 없다는 듯이요. 남편이 떠난 슬픔에 잠겨 있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나도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았어.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려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보여줬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조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돌아왔어요. 아내가 어머니 뵙고 싶다고 하네요.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을 치른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문하겠다니. 그래. 오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런 무례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무시한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함께 지냈던 이 집에서 남편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하면 큰 집으로 옮겨주고 싶어. 신혼부부가 우리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테니까. 그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은주야.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 부부를 위해 더 큰 집을 마련했어요. 우리 명의로 된 집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죠.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어머니. 괌에 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이건 괌에서 가져온 특별한 쿠키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괌에서 행복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에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짧게 대답하고 쿠키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상자를 던져버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정성껏 가져온 거예요. 정성, 네가 뭘 안다고 정성을 들먹여. 시아버지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하고 여행 갔던 사람이.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치를 보던 아들이 나섰어요. 어머니, 그건 이제 지난 일이잖아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고 그때 허락하셨잖아요. 허락, 반강제로 허락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대들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장례식에 안 가서 그러세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고? 넌 내 남편의 며느리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가족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전 임신했고 이미 예약해 놓은 게 있는데 취소도 안 된다고요. 아시잖아요. 그 패키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그래, 비싼 돈 주고 예약해서 내 남편의 죽음보다 중요했겠지.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슬프지만 앞으로 같이 살아갈 저와 손주를 더 생각해 주셔야죠. 어머니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가! 네? 당장 나가! 내 앞에서 사라져!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야!
이 아내가 사과할 생각이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여행 다녀온 지금까지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과야? 며느리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여행 취소하면 돈도 다 날아가고 임신한 사람은 장례식장 가는 게 좋지 않다는데 제가 왜 사과해야 해요? 그래.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나도 할 말이 있어. 내일 당장 집을 비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집은 내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야. 법적으로는 내 집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준 거였어.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 집을 팔 거야. 어머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네 아내가 내 남편의 장례식보다 여행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결정됐어. 그 자리에서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그는 남편의 장례식에도 와주었던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제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네 아내가 그렇게 잘났으니 잘 해결하겠지.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임신했잖아요. 곧 손주도 태어나는데. 손주, 네가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 때는 손주 생각 안 했니? 어디 이제 와서 손주 타령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내놓았어요. 아들은 매일 전화해서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아, 난 이미 너희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지 알아? 그런데 정작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희는 어땠니?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난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결단이었어요.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좋은 동네에 있는 큰 집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빌라 투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였지만 그래도 살 곳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죠. 남은 돈은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들은 가끔 찾아왔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며느리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들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한다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누구의 마음을 망쳤는지.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3.5kg에 완전 튼튼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그래,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아버지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지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아기 보러 오실래요? 병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네, 알겠어요. 언제든 준비되시면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첫 손주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만큼 남편이 그리웠던 적이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아기를 안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남편을 닮은 눈매가 선명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 제발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 언젠가는 갈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첫 돌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들이 전화해서 첫 돌 잔치에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꼭 와주세요. 아내도 어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대요. 정말 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어머니,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의 첫 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변했다면 어쩌면 저도 마음을 열어볼 때가 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첫 돌 잔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의 얼굴은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이제 우리 아들 보세요. 얼마나 컸는지. 아기는 정말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을 보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잔치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정 부모님만 초대한 소박한 모임이었어요. 돌잡이에서 아기는 연필을 잡았는데 아들이 말하길 남편이 생전에 연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들 돌아간 후 저도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이 눈치를 채고 아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저 단둘이 남겨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만약 아이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봤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어요. 일어나. 그만 울어.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사실 난 너가 언젠간 깨닫길 바랬어. 그래서 기다렸던 거야. 어머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 지켜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서 다음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말을 하다 말고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왜? 말해봐. 어머니 근처로 이사 오면 어떨까 해요. 아이도 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더라. 내가 알아봐 줄게.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면서 아들 가족에게도 같은 단지 내의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에 팔았던 집 대금의 일부였죠. 이제 손주는 3살이 되었고 매일같이 제 집에 놀러 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매일 아침 현관벨이 울리면 이렇게 외치는 손주의 목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면 해맑게 웃는 얼굴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여왔어요. 며느리는 이제 정말 딸같이 변했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다 지난 일이야. 너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제 잘못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때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아직도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남편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제 이름을 따서 지을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태어날 딸은 어머니처럼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었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남편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보고 무척 기뻐했을 거예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손주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와 아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를 기다리는 설렘도 있고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슬픈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